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원가주택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전 후에 매각할 때 이익에 대해서 30%는 정부에 돌려줘야 됩니다. 수요자들이 그걸 원할까요? 정책은 좋은데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 보유세는 땅을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살 때보다 오른 금액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원금 이자만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자, 거꾸로 한번 제가 반문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돈을 받으면 좋습니다. 적어도 한 6, 70만 원 정도 돌려줄 수 있다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는데, 그 내가 받는 6, 70%는 불로소득 아닌가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분은 부동산 시장을 정말 시장 자체를 그대로 바라보고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다시 재조정하겠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였다면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고요. 왜? 전 국민의 일부만 내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또는 완화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조세와 관련된 것은 전면적 재검토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재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폐지한다 그랬어요. 물론 폐지하면 1가구 1주택자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원가주택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원가주택은 30만 가구 정도 됩니다. 물론 양 후보 다 주택 공급은 250만 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0만 호 속에는 기존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주택이 있어요.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가 있고, 변창흠 장관이 83만 6천 호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210만 6천 가구입니다. 그러면 각 후보들은 한 30만 가구, 40만 가구 정도 주택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30만 가구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원가주택입니다. 원가주택은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입니다. 오전 후에 매각할 때 이익에 대해서 30%는 정부에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가주택이라고 하기보다는 환매 조건부 원가주택이라고 봐야 돼요. 자, 수요자들이 그걸 원할까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나 무주택자는 작더라도 완전 소유권 주택을 원하지, 산 다음에 나중에 일부 돌려줄 때 언제 돌려줄지 모르고 얼만큼 돌릴지 모르는 불안전한 주택을 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책은 좋은데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아까로 돌아가서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는 아마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재조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도 재산세를 누진과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의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중에서 대부분 보유세를 만들고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건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국토 보유세는 땅을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살 때보다 오른 금액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원금 이자만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현재 재산세는 0.1%에서 0.4%입니다. 실효세율이 0.17%인데 이거를 1%까지 올리겠답니다. 6배나 올라갑니다. 이 6배 올라가는 비율만큼 재산세를 걷어서, 국토 보유세를 걷어서 나머지 90%에게 돌려준답니다. 자, 거꾸로 한번 제가 반문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돈을 받으면 좋습니다. 얼만큼 돌아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6, 70만 원 정도 돌려줄 수 있다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받는 6, 70%는 불로소득 아닌가요? 불로소득에 과세한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고 90%, 80%를 준다면 그 역시 불로소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과세 하게 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중과세 하게 되면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한 우리나라가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을 구입하려고 장려를 해야만 주거 안정이 되고 국가 안정으로 연결될 텐데, 누가 불안한 시장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까요? 국민의 조세 반발이나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주택은요, 이재명 후보가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100만 가구면 어느 정도인지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 못할 겁니다. 1기 신도시가 89년, 90년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입니다. 5개 신도시의 주택량이 얼마나 될까요?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00만 가구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땅이 어디 있을까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물론 이제 재원은 유동화주택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유동화주택은 땅이 있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허공에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재원도 문제고 토지도 문제다. 그리고 재임 5년 동안에 100만 가구의 기본을 만들 수 있겠지만 주택 공급까지는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공약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언을 좀 해주시면. 우선은 그 부동산 정책은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면 안 되고요.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놔서도 안 됩니다. 정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택은요.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어야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이런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지에 토지가 없다면 컴팩트 시티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겠나.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분은 부동산 시장을 정말 시장 자체를 그대로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